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은 스스로 공부하는 그 아이의 그 뒤태를 보고 싶잖아요. 네. 엄마, 저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이런 것을 마치 유니콘처럼 환상적인 아이를 상상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키우고 싶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과 상반되게 내 아이는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는 어른이 주도해서 너 이거에 저거에 하는 그런 곳으로 아이를 굳이 밀어넣는다면 내 아이는 언제 한번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또 한두 달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한두 달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요? 아이가 선택을 네,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아이니까. 그랬을 때 사실은 뭐 한 달, 두 달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다니다가 그만둘지 말지는 사실은 부모님과 아이가 협의가 좀 있어야 되겠죠. 한 달, 두 달 다니고 더 이상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가감없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사이에는 권유도 있었겠죠. 조금 더 다녀보고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굉장히 강력하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다녀보니까 나의 판단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옳았던 건 아닌 것 같다. 다음번에 다시 또 다른 기회를 본인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라면 믿어줘야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한테 잘 맞는 학원,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겨준다면 그런 아이의 선택도 사실은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겪게 해주는 어떤 여유가 필요하겠네요. 사교육을 선택하실 때 모든 과목을 하는 학원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방에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탁 밀어놓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얼마나 네. 편합니까? 근데 왜 그게 위험한 거죠? 제가 말하는 그런 학원은요, 모든 과목을 그 한 학원에서 해결이 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 학원을 다니면 아이가 특별하게 본인의 그 학업을 계획하지 않아도 학원에서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모든 계획을 로드맵처럼 짜주는 그런 학원이라면 아이는 더 이상 선택과 또는 결정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지점인 거죠. 한 학원 안에 뭐 국영수가 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선택하에 나의 필요성에 의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라면 무방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관리자가 있고 너는 지금 당장 이거 지금 투입해야 돼. 월화수는 뭘 하고 뭐 화목금은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준다면 학업은 굉장히 마라톤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지금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아이는 공부 근력과 그런 공부를 계획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능력을 언제나 뭐 길러보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게 좀 우려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구조를 세우고 나아가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냥 주입식만 학습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키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아이로 큰다는 거죠. 네.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은 스스로 공부하는 그 아이의 그 뒤태를 보고 싶잖아요. 엄마, 저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이런 것을 마치 유니콘처럼 환상적인 아이를 상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키우고 싶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과 상반되게 내 아이는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는 어른이 주도해서 너 이거에 저거에 하는 그런 곳으로 아이를 굳이 밀어넣는다면 내 아이는 언제 한번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작가님은 아이의 성향과 학년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하냐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공부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막 지켜보다 보면 선행학습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가 뭔지 아세요? 우월감? 오, 맞아요. 우월감이에요. 네. 근데 그 우월감은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변질되는 감정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열등감으로 아이들은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잘 따라가지 못했을 때 선행학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순식간에 그게 우월감처럼 여겨지다가 내가 지금 뭘 잘 못하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성취도가 안 나오지? 이랬을 때는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져서 열등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연 내 아이가 계속해서 앞으로만 치고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 부모님이 계속 제공했을 때 뭔가의 부작용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저마다 속도가 정말로 다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저희 반 아이였는데 5학년이었어요. 5학년. 그 아이가 자기가 지금 정석을 부르고 있대요. 정석을 정석이요? 부르고 있대요. 그러면서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나 정석 풀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우와 막 했겠죠. 네. 그리고 나 이번 10월 달에 영재원 지원할 거잖아. 뭐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딱 지켜보다가 어떡하지? 집에 전화를 할까?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 아이가 그 주에 쳤던 단원 평가는 70점대였어요, 수학이. 제 기억에 분수 연산 단원이었는데 평균이 80점대인데 아이가 70점대를 받았다는 것은 과연 그 아이가 지금 정석을 풀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정석을 풀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위치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풀고 있다, 어떤 반에 지금 속해 있다. 하지만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성취도는 본인도 모르죠? 엄마도 몰라요. 학원에서 이 반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 반에서 지금 시험 쳤더니 평균은 몇 점이고 요 정도 수준으로 따라오고 있어요. 원래 한 번 보면 어머니 성취도가 잘 안 나옵니다. 원래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초등 과정은 당연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내 아이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공부, 당연히 해야 되는 공부,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면 문제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나가고만 있어서 커다란 공갈빵처럼 내 아이가 커다란 비어있는 무언가가 있는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챙겨 보셔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일단 앞서가는 거에 대한 안심이 확실히 크신가 봐요. 학업이라고 하는 게 다 경쟁 같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간다? 라고 여겨지게 되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달리기로 친다면 제일 마지막에 결승점이 있을 텐데 시작했다면 빨리 도착할 거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지금 초딩 시기는 이제 거의 시작 단계잖아요. 이 시작 단계부터 전속력으로 달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은 좀 회의적인 편이에요, 저는. 전속력으로 달리기보다 지금 당장 아이가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나름의 공부 근력을 잘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아이에게 그릇은 작은데 계속 뭔가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안타깝기도 하죠. 학교에서 지금 보충학습 같은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충학습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거의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 남아서 이거 선생님이랑 더 공부를 하고 가야 돼. 라는 그런 지도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좀 무색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이거 대신에 딴 데 가서 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나의 낙인이 또 아이에게 찍힐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하시죠. 내 아이가 남아서 공부를 한다고, 나머지 공부를 한다고, 누가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아이들 사이에서 좀 위신이 좀 깎이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 충분히 저 공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뒤에 이제
먼저 봐야 되는 뭐 예습부터 또 공부를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숙제죠. 숙제를 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했던 공부를 반복하고 또 예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숙제 없는 교실이거든요. 숙제 내주면 안 되거든요. 네.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딱 단절되고 공부는 뭐 학교에서 하지만 그 외에 이걸 트레이닝하는, 다시 복습하고 반복하고 이런 과정은 또다시 이제 사교육으로 가는 굉장히 그 어폐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아이가 학교 공부로도 충실히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또다시 돈을 주면서 이외의 공부들을 더 시켜야 되는 것들,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좀 내심 아쉽기도 해요. 신기한 게 학교 숙제는 없어지는 추세인데 학원 숙제는 굉장히 많지 않나요? 애들 다 꺼내서 합니다. 아침 자습 시간부터 네. 애들 막 두세 권씩 막 프린트들 막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집안 분위기에도 공갈빵이 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좋은 학원이나 교재나 뭐 학습법이나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시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아이가 매일 머무는 집안 분위기는 덜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어쩌면 아이의 가장 주 생활 공간이 우리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 가정 안에서 당연히 공부도 할 것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할 것이지만,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채워오고, 나머지 숙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작은 공간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별것 아닌 것 같죠. 너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가 책상 사주고 방 마련해 줬잖아. 여기서 이제 역할을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 외의 것들 챙겨야 되는 것들을 눈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이들 입으로 듣는 우리 집의 이야기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선생님과 유대감이 깊을수록 각종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주제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은 갈등의 요소들은 주제가 또 공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공간은 또 가정이 될 것이고, 가정 안에서 우리 공부라고 하는 주제로 부모님과 아이가 소통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전해지냐면, 아, 진짜 하기 싫다. 엄마는 잔소리를 한다. 강요한다. 나 잘하고 있는데 계속 잘하냐고 확인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전하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부모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숙제 같은 것들은 부모님이 당연히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제했어? 다 했어? 이런 이야기 엄청 그냥 일상 용어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조차가 어쩌면 어렵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한 번은 그렇게 얼어붙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숙제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당연히 숙제를 안 했다고 엄마는 여기구나. 숙제는 내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확인하지? 나를 그렇게 못 믿나?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다정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숙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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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워딩 자체가 어쩌면 그 아이의 기분과 그날 이제 분위기가 가지는 그런 공개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달리 들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꺼낼 때도 이제 질문 자체도 바꾸기도 합니다. 궁금하잖아요. 숙제했는지. 숙제했어? 뭐 이것도 허용이 되는 날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그런 직접적인 질문 말고 간접적인 질문도 해요. 간접적인 질문 어떨 것 같아요? 그 숙제인지 너무 궁금해.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럼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딸이 숙제는 다 했겠지?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딸이 지금쯤이면 숙제를 다 할 시간인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약간 평소형으로 마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숙제 다 했는지 궁금하네, 엄마는. 뭐 이런 거. 그러면 아이는 대답을, 이 평서형 문장에는 대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이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거든요. 숙제 했어? 그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엄마는 숙제 했는지 너무 궁금하네. 우리 딸이 오늘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낼지 궁금하네. 이랬을 때는 아이에게는 조금 더 이제 편안한 질문으로 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좀 편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질문을 좀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